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8개월 넘게 여야 공방이 오갔던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무늬만 개혁이란 비판적인 평가 속에 유권자 투표 전략에 변화가 생길 걸로 예상됩니다. 황룡강 장록습지가 이르면 내년 여름쯤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걸로 보입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다쳤습니다. 주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로 불안에 떨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착공을 앞두고 이용석 광주시장이 노동계의 동참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거 개혁 문제로 국회가 제할 일은 못하고 1년 내내 싸움만 하면서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었죠. 정작 개정된 선거법은 무늬만 개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 개혁을 외치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지 8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법안은 누더기가 됐습니다. 225석으로 줄이겠다던 지역구 의석은 253석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결국 지역구는 한 석도 줄이지 않은 겁니다. 선거제도 룰 자체를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이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동료의식 혹은 본인의 이해관계가 투영되면서 비례대표 의석은 당초 75석에서 현행처럼 47석으로 줄였고 이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후퇴했습니다. 이 정도의 선거 제도로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끝낼 걸 뭘 그렇게 1년 동안 질질 끌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전 개인적으로 좀 허탈했고요. 다만 연동형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이른바 군소정당들도 조금이나마 기대를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후퇴된 정치개혁, 정치제도 하에서 다음 총선을 치르게 되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21대 총선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선거제도의 변화로 정당의 선거 전략과 유권자들의 투표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호남에서는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달리하는 분리투표 성향이 나타났다면 앞으로는 정당의 선거 캠페인이나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이 몰아주기 투표, 줄투표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착공을 앞두고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한 이후 이용석 광주시장이 노동계의 동참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이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자동차 공장 착공식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노동계와 현대차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광주의 미래를 위해 노동계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노정협의회 설치와 시민자문위원회 구성 등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노동계와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행복한 하루 계획하셨나요? 오늘 날 자체는 맑고 포근하겠습니다만 미세먼지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대기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때때로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시기 전에는 미세먼지 정보 확인 잘 하시고 황사용 마스크 착용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비교적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0.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만 평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도는 수준이고요. 한낮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가끔 구름의 양은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오후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근로자 5명이 다쳤는데요.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 6월과 7월에도 폭발 사고와 정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로 불안에 떨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일 광양제철소. 공장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습니다. 굴뚝 곳곳에서는 시뻘건 불꽃이 계속 타오릅니다.
제철소 내부 정전으로 인해 공장 굴뚝에 설치된 비상 밸브가 열리면서 큰 폭발음과 함께 화염과 연기가 발생한 겁니다. 진동관계 꽝 하더니 저 굴뚝들마다 불이 다 붙었어요. 저 전쟁난 줄 알았어요. 좀 있다가 도망차가 오더라고요. 이에 앞서 지난 6월엔 보수공사 도중 수소가스가 폭발해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발생한 대형 폭발 사고까지 1년 사이에 3번의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안전사고 같은 게 자주 나니까 제철소가 이제 오래돼서 좀 위험하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감은 있죠. 제철소와 불과 1.5km 떨어진 이곳 섬마을 주민들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에 마음을 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앞전에 사고도 그렇고 가슴이 무너진다 무너져. 겁나서 잠도 못 자. 이번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는 전문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설비 노후화와 안전 불감증 등이 사고가 되풀이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제철소의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10건 중 4건이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 일어난 공장 화재 349건 가운데 겨울철 화재가 37%로 가장 많았다며 안전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나주와 여수 등의 공장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26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나는 등 올해에만 57건의 공장 화재가 전남에서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24살 김모 씨의 승용차에 불이 나 엔진룸을 태우고 소방대에 의해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모텔 방화 사건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투숙객이 숨져 사망자가 총 3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모텔 방화 사건의 부상자 47살 A씨가 어제 오후 광주의 한 대형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숨지면서 모텔 방화 사건의 사망자는 2명에서 3명으로 늘었으며 부상자는 30명으로 전체 사상자는 33명입니다. 왜 모텔에 불을 지르셨습니까?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모텔에 불은 지른 혐의로 오늘 오전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용의자 39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룡강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할지 여론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었죠. 별다른 장애물이 없어서 이르면 내년 여름쯤이면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혀 1년 2개월 동안의 공론화 절차를 밟은 황룡강 장록습지. 반대 여론이 높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찬성 의견이 85.8%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반대가 심했던 장록습지 인근 동주민들의 찬성률은 전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광주시에 국가습지 지정 건의를 내년 1월에 하면 광주시는 곧바로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국가습지 지정 신청에서 확정까지는 1년이 넘게도 걸리지만 장록습지의 경우 주민에게 의견 수렴 절차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습지센터를 비롯한 환경부 역시 이미 지난해 조사를 통해 장록습지의 환경적 가치를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큰 장애가 안 됩니다. 이제 생태계적으로 이제 우수하다고 이제 판명이 그 당시에도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록습지가 국가습지로 지정될 경우 우리나라 습지로는 최초로 도심에 자리한 국가습지가 됩니다. 이제는 순천만 습지 못지않은 지역의 명소로 키우기 위한 지역 각 주체들의 고민과 대처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황룡강 장록습지는 국가습지로 지정이 될 경우 환경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은 광주 전남 녹색연합 박경희 사무처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장록습지를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 입장이 아주 팽팽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공론화 과정은 좀 어땠습니까? 네,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을 해서 보존해야 된다라는 주민들의 주장과 또 황룡강 둔치에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을 설치해서 이용해야 된다라는 주민 주장이 좀 부딪혀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 토론회, 주민 간담회,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과정들이 이어졌고요.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국가습지 지정,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85.8%의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황룡강 장록습지가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우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수가 유입이 되거나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해서 이제 훼손되거나 오염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또 이제 습지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탐방로나 학습관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장록습지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 계획들도 기획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장록습지를 통해서 지역의 생태, 문화, 관광 브랜드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황룡강 장록습지에서 나타나는 그 생태계의 모습이 아주 소중하다라는 말들이 있던데요. 어떤 모습인지 말씀해 주시죠. 국립습지센터 정밀조사에 따르면 장록습지에 829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산새나 물새 같은 조류가 가장 많은데요. 네. 72종 정도가 조사가 확인이 됐고요. 포유류 10종, 또 양서파충류 7종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천연기념물이기도 한 수달이나 또 흰목 물대새, 해오라기, 또 삭 같은 멸종위기 정도 4종이 서식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피라미나 점줄종개 같은 한국 특산 어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확인이 돼서 광주에서는 아마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곳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록습지가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장록습지가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광주에서는 첫 번째 습지 보호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도심 속에 위치한 습지 보호지역은 첫 사례가 되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습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인위적인 간섭이 진행이 되면 쉽게 육화가 되거나 훼손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장록습지는 도심안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예전에 원시적인 모습과 자연성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 환경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기대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게 분명합니다. 네,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까지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주민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지정이 유보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주민들이 찬성한 만큼 추진 절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광주시나 환경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광산구가 습지 지정을 광주시에 건의를 하게 되면 광주시가 환경부에 지정을 제출을 할 것을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환경부가 지정계획 수립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정 고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전남 녹색연합 박경희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 광주지방경찰청장에 최관호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내정됐습니다. 광주 숭일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최 신임 청장은
광주경찰청 1부장과 전남경찰청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장하연 전 광주경찰청장은 치안 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승남 정의당 광주 북구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광주 북구 갑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승남 정의당 북구위원장은 개혁과 전환의 길을 가로막는 기득권 양당 정치의 벽을 뚫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에 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과감한 재정 확대로 더불어 잘 사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씨가 전남대 어린이병원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이어 직접 병원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노소영 씨는 어제 화순 전대병원에서 소아암 환아들을 대상으로 열린 크리스마스 공연에 참석해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주고 공연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10일 어린이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공연에 써달라면서 전남대병원에 1,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김영록 전남지사가 챙겼던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에 따라 잇따라 해외 연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입되는 예산이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데다 입찰도 매끄럽지 않아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인재육성재단이 해외 연수를 실시합니다. 전남의 농업인과 식품 분야 종사자 등 4개 분야 20명씩 모두 80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름하여 글로벌 리더스 현장 연수. 김영록 지사의 역점 사업인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청소년과 대학생 장학 사업을 수행하는 전남인재육성재단이 성인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진행하는 건 전례가 없습니다. 이 사업 이전에는 인재육성 재단 자체가 장학금 지급 사업하고 청소년 육성 사업 4개 사업인가 그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장학금 사업에. 해외 연수 일정은 내년 1월 30일부터 10박 12일 일정.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로 떠납니다. 연수비는 자부담 20%를 포함해 1인당 737만 원씩으로 총 사업비가 5억 9천만 원에 이릅니다. 여행업계에서는 비수기 유럽 항공료와 숙박료 등을 감안하면 인당 700만 원 이상의 연수비가 책정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꼬집습니다. 비슷하게 견학과 체험 방문 일정을 섞어 지방 의원들이 떠나는 해외 연수도 인당 400여만 원 선입니다. 한국 운임 호텔비 방문지 금액을 수십 번 따져봐도 500만 원을 넘어서는 수익까지 감안해서 도대체 남는 200만 원은 이해가 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거는. 해외 연수를 맡을 여행업체 입찰 과정도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평소 이용자가 많지 않은 전남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입찰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일선학교 수백만 원짜리 수학여행 입찰도 조달청의 나라 장터를 통하는 곳과는 상반됩니다. 놓친 부분도 왜냐면 신문사에서 거기를 생각 못한 거. 전람들은 실제 여행업체들이 제안한 연수 비용이 평균 1인당 600만 원으로 공고된 한도보다는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를 선도할 지역기업 7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주식회사 성일이노텍과 주식회사 무등기업 등 7개 기업을 광주형 일자리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관련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기업 인증은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 경영 등 노사 상생 4대 의제를 실천하는 업체로 지난해 기업체 2곳이 선정된 데 이어 이번까지 모두 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광주 신양파크 호텔이 오늘 31일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습니다. 지난 1981년 무등산 자락에 문을 연 신양파크 호텔은 한때 광주를 대표하는 명소였지만 최근에는 경영난을 겪어왔습니다. 현재 신양파크 호텔 자리에는 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환경단체들은 무등산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 원장 공모에 지원자가 1명에 그쳐 재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원장 공모 서류를 접수한 결과 전라남도 공직자 출신 1명만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 정관에는 단독 응모와 관련한 규정이 따로 없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재공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원장 선임 규정에 후보자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돼 있어서 재공모 절차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장덕고 지역사회 탐구 동아리 학생들이 바자회 수익금 109만 2천 원을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에 전달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바자회와 먹거리 장터를 열어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온정의 손길이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의미 있는 활동이 계속 이어져 좋은 전통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송가인 씨가 뜨면 관련 제품도 덩달아 뜨는 이른바 송가인 효과가 어디까지 갈지 주목됩니다. 최근 송가인 씨를 모델로 발탁한 지역 주류 업체에는 해당 술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열흘 동안 100여 통의 문의 전화가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해당 주류 업체는 송가인 씨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인 매출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에선 성탄절 당일인 25일까지 크리스마스 시즌 특별 행사가 열립니다. 산타와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각종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는데요. 특히 오늘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풍선놀이 퍼포먼스와 크리스마스 오르골 만들기가 진행되고요. 오후 1시엔 선물 주머니 만들기, 2시에는 산타와의 레크레이션이 진행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방글라데시 독립전쟁박물관과의 기획전, 그녀의 이름은인데요. 방글라데시 근현대사 속 여성의 인권을 조명해 여성들의 저항과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되새깁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PR 전문 대행사 좋은 PR 착한 기업에서 200만 원, 아쿠아 BY 아르케쟁 피부샵이 79만 원, 엄지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공동체가 20만 1,940원, 광주 장원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58만 4,960원, 광주 남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10만 5,560원, 효덕동 대덕 패밀리 8차 주민이 28만 8천 원, 힐링 연합의원 직원이 44만 원, 배은주 씨가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광산구 첨단 1동 동원촌 주민 10만 원, 모아 아파트 주민 15만 원, 건국동 7통 신기마을 청장년회가 11만 원, 곡성군 죽곡면 유복마을 주민이 10만 원, 동계마을 주민 11만 원, 덕양마을 주민 10만 원, 북소마을 주민 10만 원, 하중마을 주민 20만 원, 삼성마을 주민 10만 원, 한국농촌지도사 전라남도 연합회 완도군 회장 박성길 씨가 55만 원, 완도군 구내면 삼두리 주민 92만 4천 원, 망충리 주민 56만 7천 원, 황진리 주민 30만 8천 원, 백일도 주민 2만 7천 원, 담양군 대전면 한재초등학교 52만 480원, 봉산면 양지마을 주민 21만 8천 원, 송산마을 주민 13만 5천 원, 상덕마을 주민 16만 1천 원, 연산마을 주민 7만 1천 원, 대추마을 주민 65만 9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